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동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사전 점검이 앞서 있습니다. 바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 파크. 대단지고요. 저희 소재지가 이제 동탄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쪽 신반포, 잠실, 위례 쪽에서 분석 영상을 하고 있다가 또 오랜만에 저희 왠지 식구들이 있는 곳에 있는 그 동탄 쪽의 아파트를 다루게 돼서 좀 기분이 설레네요. 자, 우선 세대수가 되게 중대형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오랜만에 접하는 평형 타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9평이 5구 타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분양가가 솟으면서 아무래도 좀 소형 평형 타입, 5구 타입 이하인 그런 아파트로, 그런 평형 타입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그런 그 좁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쪽에 저희가 치중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또 이번에는 84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밌는 그런 홈스타일링들이 좀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던가 서재라던가 아니면 좀 더 거실을 넓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평형 타입은 일단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세대수가 좀 작은 100C라든지 100D 같은 경우는 합쳐서 이제 15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분석은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주력이 지금 84AB, 100AB니까 제가 각 평형 타입별로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어떤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이제 동탄 쪽엔 아파트를 예전부터 많이 해와서 그런지 이제 저희 소개가 좀 빠져 있는데, 저는 이제 브라스코 가구, 즉 가구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붙박이라든지 드레스룸 쪽에 있는 수납이라든지 그리고 소파 그리고 식탁, 원래는 저희가 이제 OEM 공장인데 벌써 한 8, 9년째 이제 어떤 특정 아파트를 위한 그런 특화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평형 타입에 맞게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실용적인 면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저희가 동탄만 카페에서 동탄 그곳 그림 그려주는, 스케치 그려주는 가구점으로 나름 조금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이 집객이 됐는데, 좀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 아파트를 이제 아예 딱 스페시픽하게 그 아파트만을 위해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런 가구를 소개시켜주는, 그리고 제작을 하는 그런 공장을 가진 가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5년 전부터인가 저 유튜브 영상에 가구뿐만 아니라 어떤 주방 가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간접 조명이나 실링팬이라던가 그리고 그 커튼 쪽, 이쪽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스타일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예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존 이제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린 우리 더 커튼의 염실장이라던가 아니면 메이트 조명, 간접 조명 쪽의 강자죠. 이쪽 동탄 소재지에 있고, 그리고 주방 가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부천에서 눈여겨본 업체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인테리어까지 손을 대는 그런 홈 스타일링을 한 곳에서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개 그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84A부터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섹션을 나눠 드렸어요. 유튜브 밑에 있는 그 색인표에 보면. 그래서 이제 본인 타입에 맞는 것만 누르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타입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니면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확실히 많이 이런 분석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약간은 스킬이 좀 붙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쓰는 방식이 뭐냐면, 2년이 아니라 1년이구나. 한 작년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아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떤 크기라든지.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묶어서 따로 아이방 서재 꾸미기, 또는 어떤 붙박이에 대한 개념은 또 붙박이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틀린 점들, 그런 점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제가 섹션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점인 거는 그 모든 섹션을 끝나고 나서 아이방 서재에 있는 쪽은 제가 또 한꺼번에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막 대여섯 시간 되는 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압축이 되면서 좀 짧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할게요.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평면도를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84A가 347세대인데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4베이 구조고, 잘 보시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가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거실을 광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포인트로 두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일랜드나 어떤 그 장식장 옵션들을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내부 구조가 이 주방에 있는 그 가구의 위치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4B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금강답게 바로 또 이런 알파룸들, 그리고 드레스룸, 참 이렇게 수납이, 공간 가성비가 참 좋은 게 바로 이 금강입니다. 이 금강 팬트룸이라는 브랜드가 정말로 어떤 공간감에 있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해요. 정말 잘 나왔어요. 역시 이 거실과 침실 2, 3는 지금 동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붙박이를 설치하게 여기 입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84B 때 따로 다뤄드릴 거고요. 잘 보시면 84A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도 없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A와 B의 차이. 그래서 여기 84B의 371세대 분들이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점검 때 이거를 볼 기회가 있으면 이 공간에 과연 입구가 나와서 붙박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붙박이를 끝까지 뺀다고요? 브라스코의 가장 큰 특별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창문 막음 붙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쭉 한번 100A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0A는 확실히 좀 더 크죠? 이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도 역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 왜 이런 디귿자라든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보다는 저희 창문 막은 붙박이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피스가 지금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 이제 유상 옵션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아일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 4배 구조하고 직각인 이 T자 방향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식탁을 이렇게 놓냐 이렇게 놓냐 이런 것도 물론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른 방식을 좀 선호를 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예 이런 방식으로 아일랜드를 짜서 다시
우리가 예전에 알아있던 그런 구조를 조금 재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펑션이 있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0A는 뭐 역시 자제분들 방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설명을 한꺼번에 할 거고요. 더 크게는 나왔지만 형식은 좀 비슷합니다. 침실 3의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보시면 안방에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 거의 대등한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깡패라고. 그리고 100B 타입을 보면 오랜만에 또 이런 형태를 보게 되는데 우리 내부 구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안방 그리고 알파룸과 아이들 방이 잘 나와 있고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역시 이번에도 좀 T자 방향으로 나와서 식탁을 뭐 이렇게 놓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84C 7세대밖에 안 되지만 뭐 밖에 안 된다라는 말은 좀 제가 삼가해야겠네요. 이 7세대들도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또 독특하게 거실 안쪽에 베란다 문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의 같은 경우는 84 타입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실 보너스 공간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공간이 이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테라스 하우스 때 저희가 홈스타일링 했던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면 되고, 옵션을 선택한 집들 보면 역시 금강의 특징인 중앙의 식탁을 이렇게 T자로 놓는 이런 방식으로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거실이 운동장이죠. 그리고 참 이 드레스룸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붙박이 자리는 또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100T 8세대 분들이나 계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역시 C와 D는 제가 묶어서 설명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공간 그리고 이런 창문이 있는 공간 빼고는 나름대로는 이 공간들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따가 이제 제가 정리를 할 거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거의 주방 쪽하고 거실 쪽의 차이점만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D타입이라던가 아니면 또 나오죠. 여기 이쪽 84 B타 100A 타입 100A 타입 D하고 A, 그리고 여기 우리 84B, 즉 창문이 있는 그 안방 쪽으로 섹션을 나눠 가지고 크게 각 평형 타입의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제 안방은 모든 타입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창문 있는 타입 그리고 창문이 없는 타입 이렇게 나눌 거고, 아이들 방은 통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84A 타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A 타입 총 347세대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주방부터 볼게요. 주방부터 보면 제가 예고한 바와 같이 이쪽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제가 한꺼번에 아이들 방 서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알파룸을 좀 더 효율적으로 꾸미는 그런 방법은 제가 맨 이 영상 마지막에 한꺼번에 취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거실과 주방 위주로 각 타입별로 분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84A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옵션을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옵션은 웬만한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공간을 놓으셔도 되고, 또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거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는 방법도 요즘에는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식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인스타에 나오는 집들처럼 이렇게 길면서 좁은 그런 아일랜드를 어떤 홈바 개념이랑 동일시하게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인 요소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단자들이 내재형이 돼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선을 따기 위해서는 바닥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손을 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기적인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전체 공사가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저희 브라스코 손님들인 있는 아파트에다가 이제 필요한 그런 가구만 설치하는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정기적인 요소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여기를 수납으로 쓰겠다, 정기적인 거는 충분히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다 구현이 가능하다, 아니면 또는 여기서는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하게 식탁하고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길다란 식탁을 주문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형태로 길게 가서 바로 대형 식탁이랑 같이 이렇게 마침 두 마리의 고래가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식탁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4인용 식탁과 뭐 10인용 식탁이 당연히 가격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브라스코는 굉장히 특이한 곳인 게 가격이 같습니다. 가격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경우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2700에 1200이라는 그런 사이즈를 아예 제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 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를 길게 세로를 짜면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식탁을 저희가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이렇게 길다란 아일랜드 옆에 길다란 식탁을 놓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고, 그 사이즈를 어떻게 보면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좀 길다란 2700까지가 사이즈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좀 거거익선, 즉 클수록 좋다는 식으로 저희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길게 맞추는 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저 영상들을 참고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렇게 길다란 스타일을 가진 그런 식탁을 이렇게 아일랜드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잔석도 활용을 하면서 좀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끝까지 빼는 그게 저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탁 주문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상 중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길게 놨을 경우에는 진짜 2700짜리 식탁도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특징이 바로 17번인데, 이 17번의 자리가 뭐냐면 바로 장식장이에요. 이제 금강 팬트림의 특징이, 지금 냉장고도 예전에는 메탈이 좀 많았잖아요. 한참 동탄2가 처음에 입주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 2, 3, 4차들이 이제 쭉 입주를 할 경우에 이쪽에 거의 거울과 같은, 미러와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되게 넓어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저희 브라스코에 오신 분들 중에 바로 이 플로팅 선반을 저희가 조금 유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플로팅 선반이라는 게 뭐냐면 떠있다는 뜻이죠, 영문으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형태로
중간이 없고 그냥 얄쌍하게 위하고 밑에만 수납으로 이렇게 하고 조명 하나를 넣음으로써 좀 어떤 멋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플로팅 선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방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문 제작이 가능한데, 유리 장식장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에만 유리를 하고 밑에는 좀 수납을 하든지 이런 홈바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해가지고 이제 브라스코 쪽에 오신 분들 중에서 바로 이 플로팅 선반 때문에 오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는 이제 리브싱크가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상부장과 여기에 있는 이 자재들을 다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설 사이는 옵션하고 유사한 걸로 꾸몄을 경우에 오히려 기존 옵션을 고르신 분들보다 훨씬 더 예쁜 또는 본인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을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드를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그냥 깔끔하게 중앙에 있는 부분을 없애버려서 이런 식으로 홈바로 꾸미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중간에 비어 있다고 해서 이게 플로팅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파인 부분에다가 밑에는 좀 두껍고 위에는 좀 얇은 녀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깔끔한 커피 라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 넓이로 하되 위로는 좀 얇게 해가지고 약간 우리 외국 영화에 보는 그런 홈바를 오히려 커피 머신 홈바보다는 어떤 리퀘어 좀 위스키 잔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싶은 분들은, 또는 여기다가 피규어 잔이나 레고 전시장을 요즘에 진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7번도 옵션 안 하신 분들이 바로 이쪽에는 아일랜드와 식탁이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뒤에는 상하부장하고 같은 밸런스로 꾸미는 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쪽을 얘기하면, 거실 쪽에 소파 쪽은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가변형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좀 거실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또 요로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방편만 나눠서 제가 타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4A는 바로 이 장식장과 이쪽을 이용하는 그 홈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84B 타입인데요. 84B 타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주방을 보시면 옵션을 할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식탁이 이쪽 밑쪽으로 가고, 이 16번 번호만 바뀌었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로팅 선반을 이용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그 내부 자재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4B 주방 같은 경우는 거의 상황이 동일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100A 타입입니다. 100A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일랜드가 짜여져 있죠. 이거를 사실 제가 아까 84A와 B에서 의뢰드렸던 부분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공간도 우리가 좀 더 좁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일랜드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보다 좀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식탁을 좀 놓는 방식이 어떨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 100A 타입 분들 중에서 12번 옵션을 하신 분들이면 이렇게 식탁을 놓으시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길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라스코에서는 돈에 구애받지 말고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위에 있는 포세린 엔지니어드 스톤과 같은 그 포세린 색상으로 놨을 경우에 굉장히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84 타입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타입으로 간다면 향후에는 아마 저도 그런 형태로 좀 멋지게 그 아일랜드와 같은 색상으로 왠지 이런 형태로 제가 좀 식탁을 놓으려고도 할 것 같아요. 방향은 조금 틀리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통일하는 그런 방식대로 좀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식탁을 놓는 게 아니라 평행으로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것인 게 오히려 저는 속에 있는 부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공간도 제가 좀 공략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제가 말했던 그 플로팅 선반을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벽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액자 같은 거를 걸어 놓는 게 아니라 그 벽에 이런 형태의 홈바를 하나를 길게 집어넣어 버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플로팅 선반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좀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이제 이 부분도 없겠죠. 그냥 그 중간에 있는 방의 옆구리, 즉 요 옆쪽에다가 이거를 하나를 설치를 하면 엄청나게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이 식탁과 이 홈바와 이 아일랜드를 세 개의 고래가 같이 헤엄치는 모습을 연상을 시킬 것 같아요. 물론 이 끝선은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주방 아일랜드 옵션을 고르신 분들은 냉장고장하고 같은 크기에서 같은 선상에서 끝나고, 이 옆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팬트리로 따지면 옆구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 통로에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밑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역시 이쪽에다가 식탁을 아예 이 크기하고, 즉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 크기하고 같은 크기의 식탁을 했을 경우에는 아일랜드가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가 아일랜드라면 식탁은 한 요 정도로 저희가 배치를 시킬 거고, 좀 잘못 그렸다. 의자 진입 반경까지 하면 한 요 정도로 식탁을 이렇게 놓을 것 같고요. 이쪽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얇은 수납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 트로이카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다른 가구점에서는 그냥 식탁만 하나를 이 크기에 맞춰서 대략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섹션과 이 섹션을 갖다가 마침 인테리어 된 집처럼 같이 꾸미는 게 좀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100A 타입부터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바로 그 팬트리 옆구리를 한번 공략을 하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위쪽을 좀 더 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론 다른 집이긴 하지만 이 떠있는 방식, 또는 그렇지, 이 사진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위에만 달리게 플로팅 하나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길게 식탁을 놓는 경우에는 동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위쪽으로만, 이쪽 주방하고 조금 성격을 같이 해서 이쪽만 하나를 이렇게 매달려 놓는 것도 우리 브라스코에서는 특이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애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작은 집에, 공간이 부족한 집에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큰 집들도 어떤 아래쪽에 어떤 그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쪽만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A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한번 공략을 하면 좀 어떨까, 서브 키친으로 써먹는 게 좀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냉장고도 냉장고대로지만 여기가 공간이 사실 그렇게 또 엄청 넓진 않아요. 식탁을 집어넣고 의자 진입 반경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하지만 이걸 얄쌍하게 했을 경우에 커피 머신을 이쪽에다가 좀 집어넣는 방식대로 하면 여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냉장고 쪽에 홈바를 작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자주는 하지만 그건 사실 공간이 없었을 경우에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이쪽에 입주 예정자라면 저는 이쪽은 또 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냉장고하고 비슷한 스탠스로 그냥 수납으로 이걸 쭉 갈 것 같고요. 냉장고 얘기도 나왔을 말인데 이쪽으로 따지면 저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여기 나오네 사진이. 이런 형태로 어정쩡한 홈바를, 이번 집 보고 지금 제가 어정쩡한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여기는 이제 소형 평형 타입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뿐이고요. 공간적인 최선을. 우리는 이제 이쪽 다른 곳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수납화 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체적인 평수도 작은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공략을 하는 게 이쪽 부분은 그냥 올 수납으로 가버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수납으로의 역할을 하고, 행여나 이 옵션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아일랜드를 짜되 그때는 우리는 이쪽 사이즈에 맞춰서 짜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를 좀 더 얇게 좀 더 좁게 짜면서 중앙에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 눈에는 이게 한 3개의 동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입주 예정자라면 이걸 가로로 막기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놓는 방식을 저는 좀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100B 타입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100B 타입 같은 경우도 그냥 100A 타입의 그냥 지금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는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이 옵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쪽 방향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장식장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홈바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쪽은 그냥 수납화 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식탁을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 사이에 똑같이 아까 제가 100A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섹션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좀 굉장히 좀 공간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옵션을 안 했어. 그리고 전기적인 부분은 조금 괜찮고 수납적인 부분만 괜찮아. 그럴 경우에는 또 얼핏 드는 생각이 아예 여기에다가 디귿자형 그런 아일랜드를 아예 짜서 여기에다가 식탁을 집어넣어서 아예 이 공간을 광활하게 보이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걸로 하고 있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를 짜버리고,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집은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강마루 방향이 이쪽이죠. 타일 옵션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강마루로 그냥 옵션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쪽 결이기 때문에 식탁 아일랜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 있는 공간도 신경 쓰이는 분들은 아예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면형 주방 하듯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이렇게 아예 짜고, 그리고 식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공간이 여전히 엄청 많이 남는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별의별 게 다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기역자로 아일랜드를 꾸미실 수도 있고요. 확실히 공간이 넓으면 정말 구축 인테리어 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뭐 심한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겠다.
냉장고에 있는 동선은 건들면 안 되는데 이쪽에 있는 동선은 또 별개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 섹션을 좀 나눠버리듯이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만 주방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A 봤고요. 100AB를 봤죠. 100C를 한번 볼게요. 100C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칸을 보면 마찬가지네요. 100C 같은 경우도 지금 얘를 이따가 거실을 설명할 때 좀 다른 부분이 나오지,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옵션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식탁을 놓는 게 제가 봤을 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개성 있는 거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든 두 가지 사이즈가 되게끔 주문 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 금강이 항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을 놓다가 조금 질리면 이런 식으로 식탁을 놓는 것도 괜찮죠. 근데 항상 금강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좀 주의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그냥 아예 우드 슬랩을 막 이만한 거를 막 2m 20짜리 하나를 샀어. 얘는 영원히 쓰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이제 동선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요 동선을 우리가 그대로 살린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식탁 크기는 이 안쪽을 너무 초과하지 않는 방법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놨을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들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옆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360도 어떻게 놔도 안 튀어나오게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00짜리를 놓는다고 해서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저희 브라스코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의자를 갖다가 3대3으로 요즘에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대2대 1대1 이런 식으로 놓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예쁩니다. 여기가 3대3 나는 솔로 촬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C 분들은 나중에 홈스타일링 하러 오시면 제가 어떤 방법이 나을지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100D를 볼게요. 100D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주방은 100C하고 100D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거실 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가변형을 말 그대로 철거를 한 집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인 바람, 이거를 지금 없앤 분들, 없이 옵션을 선택한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방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서 어차피 신랑 서재가 나오니 저희는 그냥 이거를 터서 넓은 거실로 쓰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향후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매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조금 약간 후회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거를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이 옵션을 선택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셔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얘기만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저희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점뿐만 아니라 어떤 단점적인 측면도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커지지만 또 애매하게 커져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소파를 어떻게 놔야 되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자체도 거실이 작지가 않아요. 우리 금강이 어차피 여기 기본적으로 한 4,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금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거실이
타 아파트보다 이거는 괜찮은데, 아니, 이것도 그냥 표준입니다. 참고로 더 뭐 월등히 더 높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대방 계열 쪽은 광폭 거실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금강은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요 폭 있죠. 소파를 놨을 때 이 폭, 이 폭은 넓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막 4m씩 나오는 금강은 못 봤습니다. 이쪽에 힘을 줬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딱 표준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야, 요만큼만 줬어도 괜찮은데. 이따가 근데 이제 100타입을 가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데, 100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 타입이 당연히 크니까 84A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같은 타 브랜드의 84 타입이랑 비교했을 때 이 공간이 월등히 넓지는 않습니다. 뭐 딸리지는 않지만 월등히 넓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 루카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걸 왜 강조하냐, 그러는 바람에 길이는 괜찮은데 이쪽 공략을 잘못하신 분들이 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TV 자리가 이쪽인데 상황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이쪽에다가 TV를 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벽이 있는 분들은, 왜냐면 TV 단자는 항상 있어요. 이게 가벽일지라도 어차피 어디 가도 가벽입니다. 이쪽 부분은 이쪽에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는 있습니다. 이 단자는 달려 있을 거예요. 대신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생뚱맞지만 저는 원래대로라면 이쪽에 소파를 놓는 거를 더 좋아해요. 루카 부장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장식장이 여기에는 뚫려 있지 않고 바로 이 벽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온벽이잖아요. 이게 가벽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 같은 선상에다가 소파를 위치를 하는 게 오히려 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사전 점검 때 나는 이쪽 뷰가 더 좋은데 하신 분들은 이 가변형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이쪽에다가 소파를 과감하게 놓거나 이쪽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놓는 방식이 굉장히 펜트하우스러운 그런 부분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아파트들은 여기가 그대로 일자로 뚫려 있을 경우에 소파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나을 텐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소파를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에 정말 정사각형 공간이 길게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바닥 측면에서는. 우물천장 파져 있는 게 이제 조금 달라서 그것도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비주얼적으로 이쪽에다가 뭔가 등치 큰 소를 배치하면 이 목장은 그대로 있다, 통로가. 그게 조금 아마 타사분들 영상이나 다른 데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처음 들어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식장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벽에 있는 이 유격,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TV를 원래대로 하면 이쪽이 아트월이기 때문에 이쪽에 TV 도는 게 낫겠죠. 그럴 경우에 소파를 이제 이렇게 놓는 경우나 아니면 저희 브라스코에서 많이 하는 이 역방향으로 소파를 놓는 방향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희 반다이크라는 소파가 좀 인기가 많은데 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소파 자체도 이렇게 역방향으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래 방향대로 하면 이 방향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되 이 공간이 너무 넓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최대한 이 거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 저런 디자인 저번에 다른 가구점에서 봤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제품은 이 뎁스 자체가 한 98cm밖에 안 돼요. 1m치 안 돼요. 앉아있는 폭은 넓지만 기존에 있는 다른 스윙 소파나 코너보다 훨씬 더 공간성이 좀 어떤 20cm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떼어 놓으셔도 되고 역방향으로 놓으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평형 타입에도 이게 들어가는 그런 양상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84 타입에 역방으로 놨을 때는 요런 양상이 요런 모습으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치, 이런 형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대 방향에 놨을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우리 그 장식장에 놓는 선이 되겠죠. 아까 그 평면도에 의하면 이 방향에다가 놓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공간을 좀 덜 잡아먹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다이크라는 제품이 이런 식으로 변신도 되고 코너에서 일자형도 되고 어떤 이런 다른 모습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한 6가지의 모습을 한 소파에 담았어요. 이게 변신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보기에는 좀 펜트하우스러운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한 반다이크라는 소파예요. 창가 쪽으로도 이렇게 갈라서 넣을 수도 있고, 반면에 좀 캄포 같은 소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팔걸이가 좀 신경이 쓰였어요. 이렇게 중앙에 놓으셔도 뭔가가 이 팔걸이가 사실은 좀 걸리적거린다고 했기에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양쪽에 팔걸이를 없는 그런 타입을 만듦으로써 어떤 역방향이라든지 작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큰 집에서도 조금 띄워놔도 예쁜 그런 코너로 저희가 좀 펜트하우스러운 분위기를, 좀 브라스코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팔걸이가 없어요. 이렇게 쭉 모듈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코너가 역방향으로 놔도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조금 나눠놓은 듯한, 주방과 거실을 답답하게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덜 답답하게, 약간 가독성 있게, 좀 개방감 있게 이렇게 나눠놓는 그런 방향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브라스코 자체만의 캄포 소파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동탄역 해리엇이라는 아파트인데요. 그 평형 타입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중앙에다가 이렇게 당겨서 쓰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작전을 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폭형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같은 금강 펜테리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소파 뒤쪽에 서재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러비놈이라는 제품이 안 나오는데, 우선 제가 2가지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게, 이때는 저희가 패브릭보다는 가죽을 많이 팔았어요. 이게 불과 한 4년 전 입주했을 때 모습인데, 소파가 이렇게 중앙에다가 놓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아무래도 이 뒤쪽에 있는 박음질이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파 위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거든요, 여러분. 광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소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담이지만 저희 매장에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S전자 연구원 남편분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소파의 뒷부분에 바느질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다이크라는 제품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이런 코너형 소파들이 특징이 이 안쪽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박음질이나 그 박음질의 디자인을 거의 한 6번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엉덩이도 예쁜 소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또 식탁을 이렇게 놔야 되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책장을 하고 또 식탁을 두면 식탁이 이렇게 2개 있는 것도 사실은 왠지 2집 살림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까 주방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예 그냥 커다란 그런 아일랜드를 짜려고 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리고 식탁은 여기다 놔. 이거 너무 멀어요. 이거 왔다 갔다 가다가 늙어 죽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이 영상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 있는 책장 라인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 그동안에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러비놈이라는 그런 서재 그 솔루션을 저희 고객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 오픈형 서재를 저희가 드디어 출시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유행을 시킨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전신 책장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러비놀이라는 제품 자체가 지그재그로 놓을 수도 있고 칸을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바로 이런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외국 잡지에 나올 법한 이런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러비놈이라는 그런 제품을 국내 최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뭐 인스타를 통해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미 4년 전부터 동탄 쪽에는 많이 깔리고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더 예쁘잖아요. 이게 책을 꼽기 전에만 예쁜 그런 일자형 책장이 아닌 그런 좀 거실 자체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색상은 저희가 초창기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스타벅스 별다방 색상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애기 엄마들이 좋아하는 화이트한 그런 색상, 창틀하고 좀 비슷한 색상을 가진 이런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한 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놨을 경우에는 거실이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장들이 책을 꼽기 전에만 예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사 제품을 막 험담하면 안 돼서 저희 제품을 보여줬는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책을 꼽기 전에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먼지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 is the best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나와 있는 공간이 이도 저희 소중한 고객이었는데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그냥 가져오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어요. 저희가 이 위에 먼지가 나 있는 부분, 항상 보면 이런 서재 같은 거 위에 있는 공간이 좀 델릉델릉 남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잡지 속에 나온 집이 아니라 뭔가가 되려면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 거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데 타공은 필요가 없고요. 옮기실 수도 있고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문 제작이 되고 이 굿즈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은 러비놈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식탁하고 같은 재질이 아닌 좀 자연스러운 서재형 그런 좀 좁은 우드 슬랩을 추천 하나 드리고, 의자를 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의자 4개만 놓으시고요. 의자 한 2개만 이쪽으로 빼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자를 나중에 추가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일이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추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소파 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그런 거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중간에 어떤 가벽을 세워서 다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럴 거면 뭐하러 나눴어, 그죠? 그래서 이분이야 원래 이제 좀 목적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놓으신 거고, 그래도 나쁘진 않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뒤에 있는 서재와 이쪽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벽은 없을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약간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 섹션을 살리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책장을 하되 좀 언밸런스하게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려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만 부분이 뭐였어요? 소파의 뒷부분도 엉덩이가 예뻐야 돼요? 안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소파들은 사실은 뒤에 있는 바느질이 엄청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있는 메프뷰라는 그 아파트가 매교역 수원 푸르주가 입주할 때쯤 SK 푸르주가 입주할 때 그때 바느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루카 부장님. 앞에가 깨끗하면 뭐예요? 뒤에서 뽀르기 나서 자연스럽게 소파 쪽을 이렇게 인상 쓰게 변다고.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속에서 보든 모든 바느질이 깔끔하게 마감이 될 경우에는 뒤에다가 식탁을 놓든 책장을 놓든 전혀 상관없는 소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바느질이 수정된 지가 불과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엉덩이가 예쁜 소파, 뒤에는 박음질이나 어떤 선 디자인들을 뒤에도 좀 선보일 수 있게끔, 예뻐 보일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저희 브라스코의 반다이크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개발한 그 소파의 특징입니다. 다 깨끗해요. 갈라놓고 찢어놔도 다 예쁘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린 이제 뒤에 공간이 좀 더 남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이제 언밸런스한 서재를 집어넣고 중간에 테이블을 좀 바 테이블 같은 식으로 놓는 방식이 차라리 커다란 식탁이나 책상을 놓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타입이 됐든지 간에 A 타입이 됐든 B 타입이 됐든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작용점은 이쪽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TV를 큰 거를 놓으면요, 엉덩이가 좀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파의 작용점이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책장을 놓으면 식탁을 못 놓고요, 식탁을 놓으면 책장을 못 놔요. 왜냐하면 동선이라는 게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나라라는 건데 뭔가가 아쉽기 때문에 이쪽에는 말 그대로 책장, 중간에는 약간 스타벅스 같은 좁은 테이블, 그리고 소파를 최대한 100인치나 86인치부터 벗어나는 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100C와 100D는 따로 뽑는다고 얘기했죠. 세도수가 작아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그냥 처음부터 이거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있는 소파의 공간이라든지 뭐 책장의 위치라든지 뭐 스타벅스 테이블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스타벅스 테이블이 여기까지 가진 못해요. 왜냐? 여기서 외벽이 끝나니까. 결국은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은 아까 제가 했던 다른 타입들하고 동일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생긴 거야, 우리가. 그래서 테라스 쪽도 꾸미는 것도 한도 끝도 없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영상이 10시간짜리가 되니까 안 되고, 요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제가 홈스타일링 해드리면 될 거고, 이쪽 부분은 이제 설명할게요. TV의 센터는요,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냐, 그냥 처음부터 이게 그냥 당신들 거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또는 뭐 광폭까지 하면 이거. 이쪽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100C하고 100D 타입 분들은 이거 텄을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분들은 안 트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린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재를 여기다가 꾸미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다가 홈바라든지 책장을 설치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고, 이쪽에 러그를 하나를 깔고 아예 이 섹션은 다르다 하면서 여기에 그 우드 슬랩 얇은 거 요즘 굉장히 저가로 많이 나왔죠. 저희 식탁은 아니지만 의자는 저희 거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우드 슬랩을 하나 놔서 아무래도 이쪽을 갖다가 아예 그냥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에 담소를 나누면서 이쪽에서 고기를 굽든 뭐든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커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하는 게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타운하우스야. 또는 오랜만에 아주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안마 의자를 반대 안 하는 집이 이 집입니다. 여기를 안마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섹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제가 안마 의자를 여러분들이 아는 B사라든지 뭐 K사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저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다 안마 의자를 놓는 순간에 진짜 소파 3인용 놔야 되거든요. 2.5인용.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어차피 소파는 이쪽으로 놔야 되니 이쪽에다가 안마 의자를 놓으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제가 역방향 소파를 아까 좀 보여드렸잖아요. 역방향 소파를 꼭 놓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동그란 러그 하나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마 의자를 놓으면 최초로 안마 의자도 예쁜 집이 됩니다. 정말 동탄에서 구축이 아닌 이상은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긴 게, 여기에다가 살짝 장 하나 짜서 그냥 아빠용 영상 스탠바이미 하나 놓든 작은 거 놓고, 여기는 애들이 보는 큰 걸 놔서 거실 2개를 만드는 그런 상상도 했답니다. 그래서 백C라든지 아니면 우리 백D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하나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문이 있는 거실은 여기에 TV를 놨을 때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백C나 백D 타입 분들이 사전 점검 가셨을 때 나는 그래도 이쪽 뷰가 좀 예쁘게 나오는데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놓으면, 제가 아까 이거 이쁘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쪽으로 놓으면 왠지 여긴 TV, 여기는 1인용 의자는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조금은 반대하는 게, 정면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거실의 정면을 만약 우리가 바라봤을 때 TV가 이렇게 센터에 있는 상태에서 옆에 또 문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럼 이게 굉장히 보기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아파트 브랜드는 무조건 이 문이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고민이에요. 이걸 막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 문 옆에 TV가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막 중간에 청소기도 세워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드레이라는 소품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벽으로 살짝 이 공간도 좀 막아놓고, 이쪽에서부터 그냥 소파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이 문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명분은 있고, 이렇게 서재는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있는 공간에 딱 이 끝나는 섹션에 맞춰서 어떤 책장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TV를 놨을 때 뭔가 좀 기분 좋게 분리가 되는. 근데 책장의 옆구리가 또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도 그 우드레이라는 간살로 살짝 이렇게 막아 놓으면 결국은 여기도 간살, 그 다음에 여기도 간살 이렇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룸인 룸처럼 여기에 서재를 꾸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붙박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평형 타입별로 움직이면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먼저 84A. 자,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드레스룸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또 하라고 하냐. 네, 맞는 말입니다. 금강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알파룸 또는 이런 드레스룸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박이를 하는 것도 무방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전 금강 때부터 저희가 항상 느낀 게, 이런 창문들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시스템 앵거로 놨을 경우에는 이게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84A 타입부터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제가 여기 입주민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기에 시스템 행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방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서브룸으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금강의 가장 큰 강점은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문이라는 게
뭐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금강분들마다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요 공간에 뭔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문이 열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알파룸이 정말 작게 나온 거예요. 이 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제 소비자 중에 여기를 굳이 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쪽을 문을 닫은 상태로 그냥 붙박이를 짜든 책장을 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왜? 자기는 그냥 여기 드레스룸이 있고 이거는 여자만의 프라이빗 진짜 드레스룸으로 쓰인다 이런 개념이면 여기다가 시스템 행거를 그냥 설치를 해버렸어요. 저희 쪽에서. 그게 뭔 소리냐, 여기다 붙박이를 하면 이 문을 사실은 망치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옮길 수 있는 시스템 행거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지는 않았지만 동선은 막아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희 행거가 조금 건설사에 있는 것보다는 좀 예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건설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에 있는 색상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건설사에 들어가는 거 말고 좀 왜 분양가 비싼 데 있잖아요. 이런 반포나 강남 쪽에 있는 이런 송파 쪽에는 이 색깔의 행거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 공장에 저희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작에 이거 하는 줄 알았으면 여태까지 시스템 행거 저희한테 하신 분들한테는 그 색깔로 그러니까 이 건설사 색상이 아니라 저희 이 색깔로 해드렸을 텐데 이걸 왜 지금 와서 알려주냐니까 그거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얘기를 하기가 뭐하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샤넬 느낌으로 화이트 앤 블랙으로 이렇게 짜는 게 좀 더 깔끔했고 좀 더 예쁜 사진으로 보여주면 아까 그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에요. 좀 예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지나갔다. 화이트 앤 블랙이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사진이 맨 뒤에 이런 형태로 약간 샤넬 타입으로 이 색상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스타벅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타입이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이쪽을 아예 이렇게 좀 막아버리고 기역자를 이렇게 막고 이쪽에는 화장대 하나를 설치라든 뭐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아니야 우리는 먼지 쌓이는 걸 싫어해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게 붙박이 하기에는 창문에 간섭도 있고 막 그러지만 나름대로 약간 반장을 이용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 분들은 저희 고객분들 층들이 원체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짜는 게 좀 유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로 반장도 아니고 책상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가 좀 이어져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서재 겸 드레스룸으로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보면 이쪽 문을 막는 분들은 거의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쪽을 막으신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행거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는 프라이빗 플레이스인 뭐 어떤 이거하고 같은 계열인 좀 책상 모양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서랍장으로 이렇게 해도 좋고 이런 형태로 하고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이렇게 길게 다는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거는 넓게 안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하시게 되면 안방이 사실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동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슈퍼 싱글 2개를 요즘에는 다 따로따로 잡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를 뭐 호텔식 침대든 뭐든 이렇게 놓고
그렇지만 여기에 또 반장을 놓으면 또 통로가 좁아지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두지 말고 TV를 그냥 여기다가 하나 매립을, 그러니까 벽걸이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다는 이렇게 디귿 기역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싸리 그냥 붙박이 하나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로는 모자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12자가 안 돼요. 해봤자 2통 반 내지 작은 3통이 들어가니까 많은 여자들은 택도 없어. 지금 이거 2개에도 택도 없는 여자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엔 어차피 화장대를 설치를 하거나 스타일러장을 넣거나 뭔가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 부분에 우리가 입지 않은 옷을 개결시켜 놓기 위해서 어떤 행거를 설치를 하든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붙박이가 부족한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는 침대를 제가 제안한 대로 2개를 놓으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붙박이, 그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브 붙박이, 그리고 행거를 이런 식으로 기역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84A는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는 붙박이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한솔 PT 제일 좋은 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휨 방지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왕 할 거면 이 꼴보기 싫은 테두리 없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안쪽도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완전 커스터마이징 되는 이런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붙박이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성 가구 가격보다는 오히려 저렴하니까, 건설 사이는 똑같은 색상으로 아예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에서 딱 붙박이만 빼먹듯이 그것만 하러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마감 깡패죠. 마감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그게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 치마가 없어요. 위에는 몰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가. 요거에서부터 그래서 슬라이딩은 무조건 이 몰딩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안 판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이런 몰딩을 저희가 아예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좀 붙박이가 좀 위에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테두리들이 싫은 거지. 위에 밑에까지 심지어 있는 데도 있고, 요거에서부터 저희가 벗어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간이 남는 거는 먼지 쌓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농이라고 하지 붙박이라고 안 하거든요. 요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손잡이도 없어요. 저희는 손잡이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음각이 아예 안에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방은 상관없지만 여기 우리 그 어른 방에는 제발 좀 몰딩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는 지양을 하고, 그러니까 배제를 시키고, 요런 형태가 아닌 마이너스 몰딩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압도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금강에서 오신 분들이 요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붙박이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게 미덕이다. 깔끔하고 오대도 나고, 안에 있는 공간도 저희가 좀 더 넓습니다. 안에가 더 높겠죠. 오케이. 자, 84B는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창문 있는 쪽은 뺄게요. 자, 100A 같은 경우도 창문 있으니까 패스. 지금은 창문 없는 쪽만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 100B 타입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여기다 붙박이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은근히 할 데가 없고요. 문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문 앞쪽에는 뭘 못한다. 창문도 있죠? 여기는 진퇴양난입니다. 여기는 시스템을 놓는 거지 붙박이를 놓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린 침실사 아이가 2명밖에 없는데 여기를 붙박이 시키면 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나중에 또 애기 동탄에는 애들 3명 있는 집도 많거든요. 나중에 이 집 팔 경우에 매도할 경우에 여기 작은 애들 방, 막내 방을 갖다가 붙박이를 넣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을 막 빼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에. 막 180만원짜리가 아니라 580만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500만원 깎아줘야 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지인분 중에 여기 190세대 중에 제 지인분이 100B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무조건 붙박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붙박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일자로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홍진경 6명 딱 4명 딱 서 있을 수 있게 이렇게 그 건설사에 있는 그 색상 사양하고 제일 유사한 걸로 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붙박이를 집어넣는 거를 압도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른 더 나은 대안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강남 분들도 다 하셨어요. 이거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강남 사람들 왜 언급하냐. 이건 왜 사실 언급하냐면, 이쪽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조합 아파트들은 천장고가 2,600이나 되기 때문에 무려 기존에는 몰딩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런 천한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진짜 그 일분양자분들 중에서 이런 젊은 옷이 많은 분들은 저희가 거의 싹쓸이라는 게, 이 2,500 이상 마이너스 몰딩을 하는 데는 사실 인테리어 회사고 기성 가구 중에서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합한 사이즈도 있고 하자율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다 이렇게 끝까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가 벽처럼 보인다고 해서 샘플리스트 베스트, 심플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내부 구조는 자유롭게 하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3, 14자 정도 들어가면 요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이 됐든 무슨 색깔이 됐든 우리가 고르는 것보다는 그 원래 금강 쪽에 들어가는 그 모습, 요게 싫은 거야. 요 몰딩이. 요 몰딩 있는 제품은 이미 저희 소비자들은 다 등을 돌렸고, 뭐 거울을 집어넣어서 뭐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든 뭐 요런 거는 상관없지만, 궁극적인 거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쳐 올라가야 된다는 게 가정하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100B 타입 분들은 여기에 붙박이를 하셨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쪽 옵션 안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샤넬 느낌의 화이트 앤 블랙 시스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00C로 넘어갈게요. 100C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네요. 100C는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어쨌든 창문이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놓으셔도 되고, 이쪽을 다른 수납으로 좀 보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막든 사실은 막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이걸 막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짐도 쌓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복도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문은 한쪽일 때만 사실 방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이쪽을 막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여태까지 오셨던 제 금강, 다른 지역의 금강 펜트리온 분들도 비슷한, 센트럴파크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서 이걸 아예 레이디스 룸으로 바꿔가지고, 이쪽은 여자들이 무슨 서랍장을 놓고 스타일러를 놓고 막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굳이 주방 쪽에서 숨바꼭질 하려고 애들이 돌아다니려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시스템 행거를 설치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창문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7세대 100C 분들은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00D로 넘어갈게요. 자, 100D 창문. 자, 이쯤에서 잠깐 끊고 이제 창문이 있는 타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창문이 있는 붙박이. 고민은 고민이지만 그래도 설명할 건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붙박이 하기에는 좀 아쉽죠. 알파룸 쪽에 붙박이를 근데 이거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왜냐, 여기에는 통로가, 사실 이건 제가 한번 사전 점검 때 봐야 되는데, 이게 개구멍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람이 옆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해놔 설치를 하고,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쪽을 실제적으로 막아서 막는 순간에 이제 이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 여기에다가 뭐 3단 서랍장을 놓든 하고, 이쪽에는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쪽에는 붙박이, 이쪽에도 붙박이, 이쪽에도 서랍장, 이쪽에는 뭐 화장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전점검 때 들어갔을 때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600이라는 숫자 빼고도 충분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전국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창문을 막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희 회사 제품 아닙니다. 다 여기 위에 보면 막 몰딩 있죠. 예. 이거를 부각을 시키는 게 싫더라고요. 그 창문 환기를 뭐 해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A타입 분들은 뭐 다 곰팡이 쓸어요? 안 그러거든요. 이 창문은 솔직히 말해서 햇빛 맞기 바빠요. 그리고 이거 열는 것도 힘들어요. 키 조그만 여자분들 팔 안 닿는다고 애들만 여기 올라가서 장난치고 별로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게 사실 동탄역 롯데캐슬 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결국은 브라스코는 어떻게 한다? 막습니다. 결로 안 생겨요. 이것 때문에. 결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로 생긴 보면 우리 붙박이 안에도 결로 생기는 분들이었고, 창문 있다고 해서 결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단열재 관련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해는 하셨죠, 다? 여기는 창문이 이쪽에 달렸든 이쪽에 달렸든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여기는 안 막았는데 이거는 드레스룸 안쪽이에요. 이건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보이는 쪽에 창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창문이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건 이 부분이에요. 이 공간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면 저는 이걸 막는 거에다가 한 표를 주고, 이 공간이 여기보다 실제적으로 좁을 경우에서 사람이 들어가기,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다 하면, 그럼 아예 붙박이를 이쪽에다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지만 이렇게 좀 공간이 나온다 싶으면 오히려 붙박이를 이렇게 일자로 막는 게 너무 깔끔하고 좋대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하고 비슷하겠네. 아까 그 도면하고는 좀 반대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막는다는 거. 이게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 추천드리는 바예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깔끔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슈퍼 싱글 도키도 참 안 좋아. 이게 창문 밑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공평하게 창문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식 침대를 놔도 호텔식 침대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침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만 여기 위에 블라인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생뚱맞아요. 이것도 깨끗해야 똑같이 조명 집어넣고 뭔가가 이렇게 낫지. 여기다 침대 2개 놓는 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까 84A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붙박이를 하면 근데 통로가 좁아질 것 같아서 이게 고민인데, 그건 일단 집을 보고 나서 판단합시다. 일단은 그게 아닐 경우에 플랜 B는 이쪽에 일단 붙박이 하나 집어넣고 이쪽에 붙박이 집어넣고, 이거는 어떤 동선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거 2개를 합치면요, 오히려 요만한 붙박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눠져서 그렇지.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이쪽으로 나눠 놓는다. 반통이 나서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84B.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100B 타입 얘기할게요. 100B 타입 얘기할 필요 없죠. 아까 무조건 여기다가 붙박이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00C 타입도 됐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100D 타입이네요. 100D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여기는 통로가 너무 좁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쪽 그리고 이쪽. 근데 이런 40평형대가 넘어가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급강에서는 디귿자형 붙박이, 이렇게 붙박이, 여기는 반장, 그리고 여기 붙박이. 근데 저희 브라스코는 여기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디귿자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간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타사 제품처럼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잖아요. 왜냐면 이게 끝까지 가면 문이 안 열리니까. 여기 죽어있는 공간, 여기 죽어있는 공간, 이게 싫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지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강점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붙박이를 놓고 창문 밑쪽으로는 반장을 하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아예 그 알파룸을, 침실사를 이렇게 꾸미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있는 그런 타입은 이런 식으로 그 대안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사전 점검 때 제가 안 가더라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브라스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요 통로 있죠? 요게 얼마 정도가 나오고, 저희 붙박이 같은 경우는 600에서 630을 잡거든요, 외경을. 이거를 뺀 나머지 공간이 얼마 정도 나오냐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서, 사실은 한 50cm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화장실 가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이 안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40cm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불편하죠.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디귿자라든지 또는 일자에서 이런 니은자 형태로 수납을 보강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박이 드레스룸 관련해서 어떻게 수납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바로 아이들방 서재입니다. 아이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 84A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84AB를 묶어서 하자면, 보통 우리가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붙박이가 설치가 되는데, 이번에는 금강 팬트룸이 기가 막힌 게, 끝까지 붙박이를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뺐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소비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재라는 개념이, 자꾸 핀터레스트나 인스타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런 방이 좋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요런 형태로 이렇게 좀 놓는 게 좀 어떨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침대 앞쪽에 뭐 책상을 놓고, 뭔가 이렇게 책장으로 이렇게 좀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특히 따님 있는 집들, 여자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침대 하나만 놓으면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책상하고 책장만 꾸미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마음대로 놓으셔도 돼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사춘기에 걸려든단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게 지금 이제 옵션에선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항상 1번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뭐냐면 1번이 작은 장 붙박이, 2번이 침대, 3번이 책상, 4번이 책장. 자, 항상 저희 고객들은 1, 2, 3, 그리고 4, 이 4개가 같이 방에 들어가서 다야 애들이 사춘기 할 때 문을 닫아도 이 안에서 생활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불안전하게 하는 거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막상 4가지를 같이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정말 별의별 수납을 그 사이에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가 다 들어가려면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이 붙박이 앞에 침대를 놔야 되고요. 여기 붙박이가 세워져 있거든요. 붙박이 앞에 침대, 그리고 그 이외 넓은 통로에 책장과 책상을 이렇게 한 몸인 것처럼 집어넣는 게 오히려 답답해 보지 않고 4가지를 다 이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하면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어차피 본인들이 꾸미는 거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동탄 사람들이 다 만드는 작품이에요. 책상 옆에 수납 침대가 있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것조차도 서랍은 안 열리기 때문에 수납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을 열었을 때 창문까지의 공간이 나와야 그나마 애들이 방을 치운다는 거예요. 그나마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그러네, 4가지를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 2가지만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는 심지어는 전자피아노도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문을 기준점으로 해서 침대 옆에 책상 옆에 책장, 근데 이게 한 몸인 것처럼 같은 자재인 것처럼 이렇게 꾸몄을 때가 가장 저희가 봤을 때 방이 넓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5구 타입 분들은 무조건 저희 말을 많이 이제 좀 저희를 이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작은 방에도 이게 4가지가 다 들어가거든. 그렇다면 우리 84는 좀 더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배치를 다른 방향으로 놓을 정도의 공간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봤자 30cm 차이야.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 썩을 놈의 전자피아노도 거실로 꺼내기 싫어서 이런 형태로 문을 열었을 때 전자피아노, 책장, 책상, 협탁, 의자, 침대, 그리고 붙박이까지 다 올인원으로 들어가는 그 형태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태의 방입니다. 이게 그 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스케치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이 무조건 침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침대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문제는 책상을 놓을 데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다 놓으면 되지. 붙박이 문 열릴 텐데 여기 한 1m짜리 겨우 들어가겠다. 애들은 책상이 커야 돼요. 2번째, 여기다가 책상을 놓을래.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되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닥이 안 보여요. 이제 이거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침대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책상을 길게 놓으려고 하는데 의자가 안 들어가요. 매트리스 위에 앉아서 공부시키려고 8살 때부터 허리병신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고, 결국은 여기가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안 되죠. 문이 열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침대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에 실질적인 책상은 요거 하나 또는 요거 하나, 요거밖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좀 망친 자리 이쪽으로는 붙박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헤드가 없는 침대를, 아니면 헤드가 얇은 침대를 놓고 이쪽에 최대한 기역자 형태 책상. 왜냐하면 애들이 책상이 커야 돼요. 왜 교자상에서 학원 숙제하는데 여기가 다 어지러워 놓기 때문에 저희 아들처럼 학원 가기 5분 전에 숙제하는 애들은 이게 치워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개 정도가 있어야, 여기가 치워지면 여기라도 앉아서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장을 옆에다가 조그만 걸 놓는 게 아니라
책장은 이렇게 겹치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한 이쪽에 엄마가 여기 서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치울 수 있는 방이 돼야 유지가 된다는 거를 제 소비자들이 제안을 해서 이런 형태의 서재, 그리고 이게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책장이 안 올라가면 이 위에 볼만한 물건 젠가부터 리빙박스가 올라가서 또 너무 거지같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뭔가 칸 안에다가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집어넣는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스타벅스 색상, 여자분들은 이런 색상으로 많이 간답니다, 여러분. 딱 문 열리는 데부터 시작해서 창문 끝까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재를 그게 104가 됐든 100 타입이 됐든 97 타입이 됐든 84 타입이 됐든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짜는 거를 좋아하고요. 오셔서 가격을 물어보신 분들은 뒤집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책장 책상 하나 가격으로 이걸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비싸요, 요즘에 가구들이. 이게 저희 아들 방인데 얘는 왜 이렇게 놨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북박이가 측면에 내재가 되어 있는 아파트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침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위에를 책장을 감싸니까 그래도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딸내미 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집집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가장 브라스코다운 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 때까지 쓰고 아이들이 방학에 어디 놀러 가면 재택근무도 성인이 하기에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서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항상 디귿자 형태, 중간이 뚫려 있어야 신발 주머니 치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간에 막 겹쳐지면 여기 뒤에 과자 부스러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고양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텅 비어서 우리가 난리를 칠 수 있는 명분이 드는 방을 꾸며줘야 아이들도 눈치 보면서 치운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따님 있는 집, 그 서울렘의 전자피아노 집어넣을 곳입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메꿔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이들 방도 촬영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지금 금강 펜트리움에 있는 영상을 제가 이제 84B 타입을 보는데, 저 여성분 아나운서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쭉 84B 타입을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 뭐 현관 얘기는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펜트리 지나가고, 이제 욕실은 제가 패스할 거고요. 아이들 방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잘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작은 장 붙박이가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타사는 여태까지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항상 부모들이, 저희들이 속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작은 장을 봤을 경우에 공간 가성비가 안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말아요. 여기서 끝내버려요. 항상 그랬어요. 맨날 이게 신경 쓰인 거예요. 여기다 막 청소기 세워놓고 막 옷걸이 세워놓고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희 소비자들이 빡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썼던 방법은 바로 이 붙박이를 갖다가, 붙박이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하지, 그 저희 작은 장을 갖다가 그냥 끝까지 빼버리는 그런 방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굉장히 신박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스포가 이런 곳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를 옆으로 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끝까지 빼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죠. 물론 저희도 돈 드는 건 아니에요. 무료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지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요 공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짓 다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너무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정말로 특이하게 이걸 끝까지 빼서 스위치를 옆으로 옮겨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가 돼버린 게 너무나 축하드리는 게 바로 끝까지 붙박이가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잠깐 산책포로 샜는데 다시 한번 저희 금강 영상을 계속 시청할게요. 자, 그래도 여전히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까만 틀. 그래서 일단 아이방은 됐고 이제 거실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방을 하나 트면서 이제 광폭 거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모델하우스에나 있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건 여기다가 이제 러비룸을 차라리 놓으면 되고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 방을 안 텄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커요. 왜냐면 충분히 넓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모델하우스는 항상 틀 수 있는 데는 좀 호반 계열과 금강 계열이 많이 터요 모델하우스를. 근데 문제는 사전 점검 때 들어가면 집이 작아 보인 이유가 우리는 이거를 보고 청약을 했는데 심지어는 뭐 모델하우스에 없는 타입들도 대부분이잖아요. 사전 점검 때 처음 보시는 거야 집을. 어쨌든 간에 우물 조명, 우물 천장도 이제 옵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천장고가 높거든요 금강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몰딩 있죠. 그 얘기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위에 몰딩이 엄청 크게 들어갈 거예요. 보통 천장 높이가 2300인데 여기는 2400이기 때문에 기성 붙박이를 하는 경우에 어마어마한 그런 머리띠를 하고 있답니다. 매장에서는 모르지. 이거 보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천장 높네 저희 집처럼. 금강 원래 안 높게 하는데 이번에 높게 했네요. 자, 주방 쪽은 이게 진짜 색깔이라면 이건 에러긴 에러다. 무슨 녹색 비슷한 색깔은 좀 많이 왜 이 색깔로 하면 되지 왜 이거 틀린 색깔로 했어. 이거 가리기 바쁘겠다. 이거 참고로 저희 쪽에서 주방 쪽에서 뭐 하시는 분들은 이거 판으로 가려드립니다. 이거랑 같은 색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유상 옵션이라서 되게 비쌌을 거예요. 이거 안 하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공간이 먼지가 쌓이는 게 싫거든요. 의외로 순정 형태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뭐 이쁘긴 하긴 하지만 여기 위에 먼지 쌓이는 게 환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특화 조명 뭐 다 좋고 그치 이 색깔이 깬다.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가 색깔이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진짜 녹색이네. 설마 사전 점검 때 나오겠지. 세탁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코인 세탁소처럼 그냥 일체화 시키는 게 낫고 여기다 보조 주방 하나 짜시 이렇게 100번 낫고요. 또 보여드릴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냉장고장 쪽이구나. 저희 주방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원래 저희 집 세탁기를 이런 식으로 놨었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온갖 잔소리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왜 안 했냐 하면서 저희 리브싱크가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벽열이 아니라 직열로 놓으시고 이 위에는 쇼크업소버 달려서 위에도 수납으로 쓰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좀 지저분한 세제라든지 뭐 넣을 거 많잖아요. 비닐이라든지 뭐 재활용 용품들 뚜껑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 옆쪽에도 분리수거함을 넣든 뭐 다른 제품을 넣든,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위에까지 올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큐커도 집어넣고 뭐 토스터기 절면해서, 말 그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코인 세탁소처럼 벽에 아예 전자제품을 박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참고로 저는 이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저희 공간이 안 나와서 제가 못했지만 큰일 날 뻔했던 게, 이거는 정말 비추인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1층만 있는 그냥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전원주택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녁에 12시 이후에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디 바닷가 놀러 오면 새벽 2시까지 돌릴 수밖에 없죠. 연달아서 돌려야죠. 그런데 요 밑에 칸을 놓으니까 얘가 진동이 일어나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못 돌려요. 이거는 무조건 직렬로. 이거는 그럼 안 떠냐? 이상하게 이것처럼 바거리진 않아요. 얘는 그래도 세탁기 소리만 나니까 뭐 안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민원 안 들어옵니다. 저희 지금도 12시에 가끔 가다가 안 끝날 때 있어요. 세탁기. 그럼 그거 빼가지고 건조기에서 빼가지고 개고 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직렬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도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분이었으면 이 세탁기가 건조기를 이쪽에다가 밀착을 시키고 이 수납을 이쪽으로 빼면서 여기 이쪽에도 뭔가 하나의 보조 주방을 짜서 수납을 좀 더 극대화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거 말하는 거겠지 뭐. 여기에 최대한 타워를 집어넣고 이쪽에도 한 라인은 큐커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김냉을 여기다 또 하나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냉장고 웬만한 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타워,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뭔가를 보조 주방을 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그거 볼게요. 저희 집 구경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탁실, 요거는 이제 선반. 색깔 되게 잘 뽑았네요. 잘 뽑았고, 진짜 이거 녹색 적응 안 된다. 진짜 이 색깔일까? 이건 이제 팬트리 옵션 한 거고,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요걸 팬트리를 쓰면 이 문을 막으면 안 되겠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드레스룸으로 쓴다. 왜냐면 저쪽에도 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은 이쪽에서 막는 게 아니라 저 반대 방향에서 시스템인 거를 설치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울이 솔직히 옵션으로 사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공짜로 받으면 좋지, 옛날처럼 디폴트 값으로. 근데 만약 이걸 돈 주고 사면, 아이들은 집은 이거 알죠? 거울 닦는 거 얼마나 욕 나오는지. 그래서 이걸 차라리 개방감 있는 홈바로 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안방, 여기 창문 있는 방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알 수 있나 싶은데, 붙박이를 하게 되면 지나가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죠? 붙박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비밀의 장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해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여기는 붙박이를 하면 너무 좁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붙박이를 좀 가다가 말면 좀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해.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화장대 디폴트 값이니까 들어가면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제가 말했던 게 여기를 갖다가 붙박이를 일단 하나 짜는 거죠. 이쪽에다가 하나 짜는 거고, 그리고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 맞은편 쪽 있죠. 이쪽에도 붙박이를 하나 해서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기역자 또는 더 이상은 안 보여주네.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모델하우스까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